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잔인하다 너무하다 했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자기 역할이라도 똑바로 해줬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드라마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 제가 먼저 다가갔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큼성큼 다가가 여자친구는 있냐? 없으면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락처를 주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당시 남편은 꽤나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여학생들도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 순순히 연락처를 준 줄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디로 엄청 공을 들였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라고 해야 할지 사귀자는 말은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답니다. 대학교 4학년 말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7년을 만났어요. 만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했고 헤어진 적도 있었죠. 물론 다툼은 오래가지 않았고 헤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뭐 그런 식이었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비록 남편의 환경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7년의 세월 동안 서로에게 믿음을 줬고 사랑하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국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남편의 환경, 특히나 가족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했어요. 이제 이혼했으니 저와는 남남인 사이고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옳은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니 조심스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의 어머님께서 남편을 임신하셨을 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불륜 상대도 임신을 했다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이 아닌 상간녀와 그 사이에서 나올 자식을 택하셨고 그 길로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께선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모님 부부께서 남편을 거둬주셨대요. 남편을 입양하여 호적에 올리고 이후로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스레 키워주셨다대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막상 이게 제 일이라서 그런지 두 분 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죠. 특히 친정어머니께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잔데 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을 만나느냐며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이모님네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면 결국 그쪽도 사람이니 저희 남편에게 바라는 게 생길 거고 그걸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어질 거라며 저더러 그런 걸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라며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반대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도 가족관계라는 건 남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왜 남편에게 묻냐 불공평하다며 따졌죠. 정말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건지 이 세상에 친정부모님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깜빡 잊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할 때 이모님네한테 따로 받은 지원은 없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차마 장가간다 한 푼만 도와달라 소리는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직원 수 60여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회사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로는 한동안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무난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 상황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의 목표는 이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어학 성적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지원한 몇 개 안 되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 2년 만에 지금의 제약회사에 들어갔던 건데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때부터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분야에 도전해봐라, 뭔가 배워봐라, 나름대로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는데 남편은 제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저러겠지 했는데 결혼하고 정말 1년 만에 저랑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 거였죠. 황당해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이직을 할 생각이면 이직할 곳을 알아놓고 관둬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어쩌냐고. 당신은 이제 총각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이라고 화도 냈네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 크게 다투고 서로 실망하고 그때부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고 할까요? 처음엔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그냥 져줄까 싶기도 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남편이 경솔했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 도저히 져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째 되던 날인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저를 남편이 붙잡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대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고 남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솔직히 말하겠답니다. 자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일을 하는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대요. 사장님 딸로 일평생 살아온 저는 모를 거라면서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서운하다 하는데 남편의 주눅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난 단지 앞으로 당신이 뭘 할 건지 그 계획이 궁금한 것뿐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말인데라며 말문을 열더니 혹시 장인어른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는 없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그 말만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남편하고 한 회사를 다닌다는 거, 그것도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으로 정말 내키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제 상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싫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지만 각자의 영역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남편이 그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친정아버지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하대요. 하지만 남편이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지 저는 도무지 남편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심스레 친정아버지께 혹시 남편이 와서 일할 자리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곤 친정아버지 또한 꽤나 불편해하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혼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와이프한테 징징거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친정아버지가 한 자리 마련해 주셨어요. 대신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바닥부터 올라오라고 다른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일 못하고 성과 안 나오면 바로 해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은 회사 내에서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묵묵히 맡은 바를 잘 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언젠가 아버지께 완전히 회사를 물려받으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봐야겠다 하는 나름의 청사진도 그리게 되대요. 그런데 왜 좋은 일은 꼭 나쁜 일하고 같이 오는 건지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모님 생신이었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모님 댁을 찾았는데 이모님 표정이 왜인지 하루 종일 어둡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모부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저희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냐 물었더니 한숨을 깊게 내뱉으시고는 남편의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요? 하고 되물으니 맞게 들었다고 어머님과 남편을 버리고 상간녀와 그 자식을 따라 나가셨던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을 바라보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은 복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남편 또한 그 속내를 읽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세 사람의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아버님과 만나기로 했다며 나갔다 왔는데 이후로 정말 몇 날 며칠에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대장암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자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태어날 때 옆에 계셔주시지도 않으셨다면서 이모님한테 양육비 한번 보내주신 적 없으시다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냐니까. 상간녀하고는 진작에 이혼했고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애도 상간녀가 데려가 버려서 연락이 안 닿는다더랍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그쪽에는 별로 정이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돌아가신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뿐이었다나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당신은 그 말을 믿는 거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일단 당장은 편찮으시다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따지고 들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화가 난다 했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당신을 찾아오셨는가 본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암이라는데 저더러 말 좀 조심하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껏 10년 넘는 세월을 남편 편에 서 있던 저인데 그런 제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싶은 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행여나 여기서 모시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같이는 못 산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면서 혼잣말인지 저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데 진짜 우라가 치민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욱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임직원들을 위한 대출 제도가 있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1억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보통 주택을 사거나 할 때 많이들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대출을 쓸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내 대출 신청을 했던데 이상하지 않냐면서 장인하고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이라니 웃기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 방금 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니 여직원들이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셨냐 묻더니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퇴근을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지가 구린 짓을 해서 그런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았습니다만 제 알 바는 아니었죠. 아무튼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대출 신청은 왜 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뭐 죽어가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라는 거냐며 난데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참나 황당해서 그럴 거면 당신 능력으로 도와드리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사내 대출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냐고 당신 와이프랑 장인어른 입장이란 건 생각도 안 하냐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정말 못됐다면서 지금도 오로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하고 장인어른뿐이고 남편이나 편찮으신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다는데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다고 저러나 싶은 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모님 이모부님한테는 부탁하지 않아도 척척 잘만 해드리면서 아버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냐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자기를 얼마나 애써 키워주셨는지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놓고 아버님이 자기 버리고 갔단 얘기도 자기가 나한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모님네한테만 잘하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바라는 거 없답니다. 그냥 해달라는 1억만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걸로 치료받고 어디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사시게 해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저한테 해달라는데 제가 너무너무 속 터져서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니까. 그래도 자기한텐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모른 척은 못하겠답니다.
마음 같아선 모시고 오고 싶지만 그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니 어쩌겠냐면서 저더러 저도 좀 양보를 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 좀 해버릇하라나요.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인지 나인지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짜증을 내길래 나는 도저히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솔직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내 아버님이라는 것도 너무 싫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했어요. 그나마 연락이 닿지 않는다니까 모른 채 살았다니까 남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어 계속 연애했고 결혼까지 한 거지. 만약에 그런 아버님 밑에서 줄곧 자란 사람이었다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둘 중 한 사람만 택하라는 제 말에 끝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더러 효심이 끌어올라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럼 어쩌겠냐고 아버님한테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했죠. 그리고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회사도 당장 내일부턴 출근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일순간에 마음 정리하고 돌아선 저에게 놀라기도 했고 자기 말로는 너무 무섭더라나요. 그래서 저희는 순식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10년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정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죠.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보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남편이 더 이상 이모님 내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아버님 한 분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앞장 세우고 아버님은 나날이 더 기고만장해지셔서 이모님에게 소식을 전해 듣기론 내 자식한테 부모 행세하며 효도받지 않았냐고 그거 다 토해내라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답니다. 정말 아무리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라지만 인간 말종이 따로 없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두가 보는 걸 남편만 못 보고 저렇게 돼버린 건지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다 끝난 사이인걸. 그저 아버님한테 너무 뜯기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네요.